안녕하세요. 미성 제프입니다. 취업을 위한 여러분의 실행. 이번 편은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붙는다입니다. 네,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붙는다. 우선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성찰, 지원 직무의 이해, 읽히는 자소서, 자세한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나에 대한 성찰로 이제 자기소개를 써야 되는데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자소서를 쉽게 편안하게 자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읽히는 자소서, 빠르고 핵심이 들어있는 자소서여야 되고, 그리고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네, 나에 대한 성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념이 있는지, 주변과 다른 나만의 장점이 있는지를 우선 자소서를 하기 전에 평소에 생각을, 자기에 대한 성찰을 아니면 자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그걸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잘하는지. 하지만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돈과 연관되면 좋아하는 것이라도 싫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과 관련된 잘하는 거는 더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걸 할까요? 하면은 저는 잘하는 걸 하시라고 추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념을 있는지, 그거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냐 이거죠. 이거는 삼성전자 질문에서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써야 되냐? 예를 들면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있죠. 리처드 파인만에게 여자친구가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결핵인지 호지킨 병인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많은 의사들은 여자친구가 호지킨 병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때 석사 과정을 하고 있던 리처드 파인만이 호지킨 병의 여자친구의 생존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호지킨 병이 아니고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사들은 호지킨 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던 이유가 결핵은 너무 간단한 병이었다고 한 겁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결핵이 아니고 호지킨 병일 거야 라고 의사들은 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리처드 파인만이.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경험을 겪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라도 내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 어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면서 실험을 할 때 다 직접 확인해보고 결과를 검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네, 이런 건데 이게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뭐 조별 활동을 하든지 프로젝트를 하든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과 다른 나만의 장점. 저는 튼튼해요. 저는 꼼꼼해요. 저는 성실해요.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규칙적입니다. 이러면은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했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꼼꼼하다, 성실하다를 이제 일기장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10년 넘게 고등학교 때부터 작성한 일기장인데 전 이런 일기장을 오랫동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가서도 제 소개를 할 때 이 일기장을 이제 꼭 증거를 대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원 직무의 이해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과목 및 내용 파악이 필요하고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 및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 품질 연구 개발 영업 구매 등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지원 회사의 업종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선 지원 직무와 관련된 과목 및 내용 파악은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를 예를 들게요. 전자공학을 들었다. 반도체 설계를 공학을 들었다.
전기전자 재료를 들었다, 뭐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들었다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어떤 과제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할 때 전기전자 재료의 소자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 더 좋겠다, 나아지겠다, 이런 정도의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졸업작품을 전력 변환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첫 회사에 갔을 때 제 파트가 전력 변환 쪽이었어요. 전력 변환 쪽에 가서 이제 코딩 인베디드 시스템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왜 제가 막 물어봤어요. 파트장님이랑 팀장님한테. 저는 좀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이쪽으로 왔나요? 했더니 뭐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그때 면접 봤을 때 그 담당님이 그냥 기억에 남아서 이쪽 파트 바로 넣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과목에 대한 경험 및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지원 직무에 의해서 생산, 품질, 연구, 개발, 영업, 구매,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그 면접에서도 받았던 건데, 생산에 있을 때 면접을 받은 게 이 많은 이런 직무 중에서 생산은 어떤 스트레스를 갖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이 품질은 또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회사에서 기준을 삼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원회사의 업종 파악도 알아야 되고, 또 지원회사의 관심사 및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지원회사의 업종 파악은 예를 들어 이번에 항공업계로 가볼게요. 여객기랑 화물기랑 여러 개가 있지만 요즘 코로나에서 여객기에 매출이 줄어들고 다 요즘은 화물기로 다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그 자소서에 여객기 다 여객기라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엔 화물기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 회사의 관심사 및 기술.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학생인데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신문 읽으면 다 나옵니다. 이 지금 회사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읽히는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회사 사람들 바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차근차근 읽기가 힘들어요. 면접에서도 자소서 5분 전에 읽고 그거로만 질문합니다. 그래서 두 갈씩 핵심 단어, 문장이 있어야 돼요. 핵심 단어도 숫자가 있어야 되고 두 갈씩으로 컴팩트 있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제가 많은 자소서를 읽었는데 잘 읽다가 이 문장이 어색해지고 이상해지면 그 다음 문장 읽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어요. 점점 얼굴 찡그리면서 읽게 되거든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많은 자소서를 읽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히는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네, 자세한 자소서, 이제 퍼센트, 숫자가 필요해요.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향상했다, 뭐 회전율을 높였다, 뭐 10분 걸릴 걸 5분 걸리게 해서 반복 시간을 줄였다, 뭐 이런 거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전공에서 배우는 용어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직접 쓰세요. 전공에서 배운 단어를 풀었으면 뭐 많은 걸 표현해야 되는 그 자소서 1000자, 2000자를 쓸 공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면접 가서도 이 단어를 모르면 이 단어를 그 면접관이 모르면 질문합니다. 그럼 그때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육하원직 중 무엇을 어떻게 왜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예는 제 후배가 저한테 자소서 첨삭을 부탁해서 보냈던 거고요.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네, 종합설계 과목에서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전공 지식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형상부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까지 혼자 설계하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대처하여 좋은 성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썼지만 저는 제 후배한테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어요. 종합 설계 과목에서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한 어떤 목적을 갖는 자율주행차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되죠. 얘가 라인을 따라가는 건지, 벽이 있으면 벽을 돌아가는 건지, A부터 B까지 최적 경로로 가는 건지, 이런 목적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얘가 이런 걸 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은 정말 회사 깊이로 하고 있는 뭐 클래스 4, 뭐 클래스 3 정도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해놓으면 면접 갔을 때 많은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A, B 전공의 CD 지식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면접관이나 자소서 읽는 분들도 얘가 이렇게 접근을 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형상부터 어떠한 알고리즘 종류 엄청 많죠. 그걸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C인지 C++인지 뭐 파이썬인지 써줘야 됩니다. 써주어야 면접관도 얘가 어떤 걸 이용했구나를 알 수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서 어떠한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 써야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했냐, 그러니까 뭐 전공에 A가 있어서 그거를 적용해서 설계하였고, 뭐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돌 때마다 2초 딜레이가 있었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 오른쪽으로 도는 작성한 알고리즘에서 수정을 했더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 뭐 결국에는 뭐 경진대에서 1등을 했다. 뭐 A 플러스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읽는 사람, 면접관 다 기분 좋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편은 취업을 위한 여러분의 실행,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붙는다 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자소서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